자, 여러분 오늘은요. 약자 마음이 현실의 약자를 만든다. 내가 이 얘기를 수행 초기부터 저도 이 원리에 의해서 해온 거예요. 계속 수행을. 사람들은 현실의 약자가 약자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내가 과거에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약자가 아닌데도 약자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괴로운 적이 많았거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되게 서럽고 외로운 고아 마음에 맨날 사람들이 날 보면 막 수치 줄 것 같고 두렵고 이상하다. 누가 날 수치 주나. 내가 멀쩡하고 전신이 장애인도 아니고 응? 부모 양친 부모 계시고 이게 그 마음이 약자 마음인 걸 못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그 마음만 올라오면 절대 인정 안 하려고 막 고집 부리고 버리고 그렇게 버릴 때 약자가 그 에너지가 세지면서 약자가 되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나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어떤 권력이나 부나 앞에서 뭘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지 않았거든. 의식이 달랐던 거예요. 의식이 강자 마음을 쓸 수 있었던 거야. 또한 자기 삶에서 약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면 그 약자 마음을 그 약자의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꺾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괴로운데도 강자 마음을 또 써서 도전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 마음 약자 마음을 이렇게 딱 직면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결코 굴복하지 않고 또 쓰고 이래서 자기 삶을 발전시키고 그래 왔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떤 개인이나 흥망성쇠가 있잖아. 마음을 벌써 약자 마음 쓰기 시작하면은 망하는 거야.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죠. 그렇죠? 처음에 강자 마음 잘 쓰다가 이제 재벌 2세, 3세쯤 되면 이제 그때는 약자 마음에 이렇게 침몰돼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고 구름이 모이면 조금 있다 비 올 것을 알듯이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쓰나. 그래서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늘 그 얘기를 해왔어. 늘 예전부터. 근데 여러분이 그 약자 마음에 휘둘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인정하면 진짜 약자 될 것 같다. 거꾸로인 건데. 그걸 나라고 인정할 때 내가 그 약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강자가 되는 거야. 그게 약자 에너지는 되게 두렵고 되게 수치스럽고 되게 화나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되게 거부감 들지. 약자가.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약자를 제일 미워해. 사랑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절대 사랑 안 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 자기 약자를. 근데 그 불쌍한 건 가장 큰 수치 주는 마음이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동정이지.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안아주는 건 동정이에요. 자기 약자를 가장 뼈아프게 미워하면서도 그래도 그 약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동정하는 거.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 그 마음에 휘둘리죠. 두려움의 에너지로 버려. 약자 마음을. 수치의 에너지로 막 수치 주고 미움의 에너지로 막 미워해. 자기 약자 마음을. 그리고 불쌍함과 서러움과 이 에너지로 집착하지요. 근데 이 집착이 사랑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 자식이 막 너무 나 없으면 어떡하나. 그건 걔를 동정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밝아요. 자신감이 있고 행복해요. 편안해요. 이게 사랑인데 너무 아파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불쌍하다고 느끼고 이거 전부 동정이거든. 내 약자 마음 그렇게 동정해. 그래서 그 약자 마음을 몽땅 버린 사람은 그 약자를 어디서 만나냐? 밖에서 만나요. 밖에서 특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부모, 자식이 전부 나로 투사돼서 그 사람들의 약자를 나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엄청 미워하기도 하고 너무 집착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계속 집착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내 약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자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그 약자 마음을 쓰는 줄 모르고 쓰니까 약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 약자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아프다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의식으로 써요. 무의식으로. 알아차리고 쓸 때 약자 마음은 소멸돼.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게 약자라고 인정 안 하고 버티잖아, 싸우잖아, 약자랑. 그때는 무의식이 써버려요. 그냥 수치 떨면서. 또는 아예 약자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두렵다고 버려버리면 또 그게 무의식으로 써요. 무의식으로 쓸 때, 머리를 못 알아차릴 때 그 약자는 여러분 빵, 인절미, 찹쌀떡 같은 거 고물에다 굴리면 어때요? 통통하게 붙지 고물이. 그냥 굴러가 무의식이. 그러면서 점점 세지는 거야. 그 약자 마음. 통통하게 살이 찌면서 계속하게 돼요.
그 약자 마음을 계속하게 되면 그 약자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게 마음의 기본 원리죠. 그렇죠? 그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약자 마음이 센 우리 그 수행자 중에 여러분은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잖아. 그치? 집안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50년 전? 이럴 때 500만 원짜리 자켓을 입었대잖아. 얼마나 부자며.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유수의 은행권이며 뭐 땅이며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막 나라를 흔들 정도로 부를 가졌어. 근데 불과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이 거의 없잖아. 약자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계속 약자 마음만 쓰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싸움질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화내는 마음,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호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집착하는 마음, 이런 약자 마음만 써서 완전 약자가 돼버린 거야. 현실의 약자가. 집안이 몰락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약자 마음 센 아기한테 맨날 그러잖아. 집안 망한다. 니네 집구석은 이제 망한다. 막 이게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뭘 망해. 우리 엄마 아빠 돈 벌고 있고. 안 망하나 안 망하나 봐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거기 달려있는 거야. 해가 지지 않는 대응 제국이 지금은 그래도 강대국 축에 속하죠. 그렇죠? 미국하고 더불어서 강대국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약자가 됐는데 앞으로 더 가난해질 거야. 영국 여왕 그래도 마음을 알고 그치? 강자 마음을 썼던 영국 여왕이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국 여왕은 그냥 여왕, 여자가 아니야. 강자, 군주야. 강자 마음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그 강자를 보면서 엄청 의지했고 영국 여왕만큼은 존경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밑에 찰스 왕태자는 똑같은 왕이라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지 않았어. 나라에 존경받는 어른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한테 되게 국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쓰고 이렇게 살 때 그 마음이 강자 마음이야. 약자 마음은 절대 강자를 존경해 주질 않아요. 왜? 굴욕감 올라와. 강자만 보면 약자는 굴욕감이 올라와. 자기 약자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덤비고 반항하는 게 약자예요. 그래서 반항심 때문에 절대 인정 못 해주지. 그런데 찰스 왕세자를 보면 별로. 찰스 왕세자한테 왜 그럴까? 영국 여왕은 강자 마음, 군주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그분은 소탈함도 있으면서도 다 큰 마음도 써주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찰스 왕세자는 훨씬 더 약자 마음이지. 영국 여왕보다. 그 마음을 덜 써줘요. 그러니까 존경심도 안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약자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근데 영국이 지난번에 영국 여왕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앞으로 영국은 쇠퇴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약자 마음을 인정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강자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 강자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최빈국 근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나마 잘 살게 됐어. 경제 대국은 됐어. 경제는 대국이 됐는데 그분도 완전한 강자가 아닌 거야. 자기의 약자 마음을 인정 못한 약자가 있지. 약자의 아픔을 싹 다 버린 거야. 잘 살겠다는 그 집착만 있지. 그래서 자식들한테 좋은 옷 주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좀 잘 살게 하겠다는 그것만 있지. 자식의 아픔을 안 보는 거야. 그게 보수의 문제예요. 사실은.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줘. 아픔은 약자의 아픔이니까 수치스러워. 야 아프지만 해야지 어떡할 거야. 참아. 느끼지 마. 이런 게 보수예요. 두려워. 아픔을 보면. 자식이 아플까봐 두려워서 내가 할 거 다 해주면서 그리고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그게 두려우니까 입을 쳐막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픔을 약자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또 약자예요. 강자는 약자의 아픔을 기꺼이 이해해줘. 같이 느끼고 꺾어주고 그걸 못해서 그렇게 아픈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보가 나타났네. 진보들의 문제는 뭐냐? 아프다고 하면서 약자와 통으로 하나 돼서 강자를 전혀 안 써요. 미움질만 하고 네가 다 해놓으라고 그래. 자 여기에서 약자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약자는 미움이 약자예요. 미움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약자인 걸 알아야 돼. 내가 강자면 화가 많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요. 강자 마음이 큰 사람은 빼앗겨도 별로 화가 안 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보고 그랬어. 난 너같이 마음이 넓은 애는 처음 본대. 그래서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마음이 넓다. 내가 마음이 넓어? 그걸 모르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람을 대한 것도 없고.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 한 70 넘었는데
살면서 마음이 넓다고 그래 나보고. 그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냐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 누가 실수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받아주는 편이고 다 이해를 잘해줘. 아,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일단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줘. 그건 뭐냐면 강자 마음은 여유로워요. 내가 뭘 도와주려는 마음을 써. 강자니까. 하지만 약자는 여러분 거지는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좀 돈이 있고 베풀려는 마음이 있는 강자는 주려고 하고 그게 좋고 이해해 주려고 해, 강자 마음은. 근데 나중에 커서 제가 이 도 닦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닮았다는 거 알았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꼬맹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막 도배를 하면 도배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되게 재미있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재미있었던 게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 힘드시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지는 거지. 몰입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재밌어서 했나 보다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 우리 엄마 아빠 힘들어 안 되겠어. 막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내 제자들이 나 도와준다는 아기들이 그렇게 이쁜 아기들이어서 날 도와주고 있다는 걸 내가 요즘 느껴요. 되게 도와주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 힘들까봐 되게 그런 마음 썼거든. 그게 강자 마음이야. 알고 보면. 근데 약자 마음은 뭐 이렇게 도배만 하고 있어. 밥을 안 주고 짜증나. 빨리 밥이나 줘. 이게 약자 마음이야. 부모 힘든 거 하나도 몰라. 부모는 강자지. 그러니까 강자는 다 할 수 있어. 하고 절대 이해 안 해줘. 난 약자니까 받기만 해야 돼. 그 미움을 쓰는 게 약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까 위대한 이슈 쇼츠에 어떤 분, 그 사람이 건물주인데 얼마나 돈이 많은데 강자지 왜 약자라고 하냐고. 미움질을 하면 약자 마음인 거야. 저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겠어. 마음한테 얘기해. 약자 마음 쓸 때 뭐라고 해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사회적인 돈이 있고 권력 상관없어. 난 무조건이에요. 돈이 없어도 강자 마음 딱 쓰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근데 약자 마음, 돈도 많은 주제에 갑질하고 미움 쓰고 좀 주면 되는데 그럼 죽이고 싶지. 약자들이 막 약자 마음 쓸 때 죽이고 싶지. 왜? 그렇게 약자 마음 계속 쓰면 내가 현실에 약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미움을 써요. 그 다음에 맨날 두렵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안 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안 했다가 약자 질을 해. 만만한 사람한테 다 쓰거나. 이게 약자예요. 진짜 강자는 뭐예요? 강자 약자 가리지 않고 할 말 딱 해요. 옛날에는 강자가 무서웠어. 근데 요즘은 약자가 무서워. 약자가 유세야. 막 데모하고 막 떼기장 쓰면 약자라고 하면 다 보호해야 되고 약자가 정의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게. 잘못하면 약자 강자가 어디 있어. 마음 안에서 진짜 약자 강자는 없는 거예요. 돈이 뭐 강자고 권력이 강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사회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믿잖아요. 무의식에서는. 우리나라 남존여비로. 여자야. 우리나라 세대를 볼 때 아주 나이 든 편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어?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 먹고 살 만큼 있지만 엄청난 부를 가졌거나 뭐 능력 있잖아. 딱딱 하는 게 이게 강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막 덤비고 막 나를 공격하잖아. 그 공격하는 게 뭐예요? 약자들이 가만히 있어. 강자를 무조건 공격해요. 약자는. 죽이려고 해. 왜? 강자를 무조건 적이라고 느끼는 게 약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강자 못 써. 약자인 척해. 그래서 지난 정권 진보 정권 때 어땠어요? 자기들 다 약자래. 그럼 누가 강자인데? 대통령 아들까지도 다 약자래. 그럼 누가 강자야? 국민이 강자입니까? 그러면서 약자라고 하면서 은근히 뒤에서 미움질하고 뺏어. 앞에 대놓고 못해. 이게 약자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약자는 어떠냐면 너희들은 강자지? 그러니까 나가 받는 건 당연해. 다 내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때요? 다 내놔야. 다 약자래. 단체마다 데모하면 돼. 소는 누가 키워? 소고기만 먹으려고 그래. 키우는 사람은 다 니네가 키우고 우리는 소고기만 먹겠어. 그게 약자예요. 나라가 망조가 드는 거야. 그 약자 마음이 판을 치고 그 약자 마음에 누구도 얘기를 못해. 이제는 대통령도 안 무서워. 온갖 욕으로 도배를 하면서 왜 부모한테는 안 그러나? 왜 이름 부르고 막 욕하지? 부모한테도. 그렇게 훌륭하면. 이제는 막 중고생까지 다 일어났어. 반항심만 가리켜. 약자라고 하면서 덤비는 게 정의로운 거래. 욕하고 덤비면 정의야. 굽히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마음 쓰면 그거는 굴종적이고 비겁하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이상해졌어 나라가. 옛날에는 보수 쪽에 너무 강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막 이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아파서 보수 정권이 몰락했는데 이제는 진보가 되면서 너무 극렬로 가서 이제는 올바름이 없어졌어. 그냥 무조건 하극상. 그 마음이 얼마나 찌질하고 열등한지. 맨날 미움 쓰는 거야. 그리고 뺏으려고 하고. 정의로운 척은 왜 해? 제대로 된 가해자는 못 쓰면서 미움 못 쓰면서. 약자는 항상 그렇게 써요.
강자는 그냥 나 너 미워. 이렇게 그냥 써요. 그리고 너 이게 문제야. 약자고 강자고 안 가려. 잘못된 거 있으면 내 소식껏 딱 얘기해. 자, 상대가 얘기할 때 너 틀렸어 하고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해보고 그 말이 맞으면 그렇구나. 미안해. 받아들여. 고칠게 내가. 이래요. 강자는. 근데 약자는 어떠냐면 그런 말을 못해. 너 미워. 왜 미운지 얘기 못해. 그냥 강자는 무조건 미우니까. 그리고 그 미움을 쓸 때 그냥도 못 쓰고 어떻게 해요. 남의 손을 빌려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번에도 세월호 때 이용해 먹었듯이 이용해 먹는 거지. 아픈 아기들의 죽음을. 그래서 윤석열 퇴진하라 이렇게 써 붙이고. 그냥 미우면 밉다고 해. 이 사건 안 일어날 때는 안 미워했었나? 그 사람? 묻고 싶어. 계속 미웠잖아. 그럼 나 너 미워? 대통령 믿습니다. 이건 멋있어. 난 그거 환영이야. 자기 주장하는데 딱 써붙여. 나 밉습니다. 왜 밉니? 그러면 이유 대고. 근데 그 아기들 끌어다니다 근조 리본에다가 그걸 왜 죽은 사람 모독하게 그런 걸 달고. 그게 약자 마음이에요. 왜 이용해 먹어? 아픔을 이용해서 미움질하는 게 약자 마음이 지금 강자 마음이야? 강자는 정면승부. 약자는 뒤통수를 쳐. 등 뒤에 칼 꽂아. 뒤로 가서. 겁나니까. 딱 그거잖아. 마음 쓰는 게. 그게 비겁한 거예요. 미움보다 더 나빠 그건. 비겁하게. 그리고 은근히 선동질해서 편을 만들어. 강자는 절대 편 안 만들어. 혼자가. 홀로 가는 검객일수록 센 검객이야. 약한 사람일수록 떼서리로 가. 메뚜기처럼. 그치? 몽둥이 들고. 요란하게. 그래 네 편 내 편 갈라치게 하는 게 그 약자 마음이야.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응? 그래서 내 편 많이 만들어. 선동질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자들은. 내 편 말은 옳다 그르다를 가리질 않아. 다 들어줘. 왜 내 편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지. 나 지니까. 약해서 혼자서는 못 싸우니까. 내 편은 절대로 치지를 못해. 잘못하면 혼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기강이 안 서. 그걸 다 해줘. 그리고 아픔을 느끼는데 아픔을 이용해 먹어. 어떻게? 내 편은 그 아프다고 하면서 다 막 잘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고 상대는 절대 이해 안 해줘. 아픔을. 잔인하게 이해 안 해줘. 어쩌면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세월호의 아픔은 그렇게 뼈가 시리게 아프고 천안함 피격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아플까. 나 그때 엄청 실망했어요. 그 다 늙은 할머니가 아들이 죽어서 그건 세월호건 천안함이 다 소용없어. 뭐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이야. 근데 너무 이렇게 와갖고 대통령님 하는데 가슴이 그냥 안아주고 무슨 파가 어디 있겠어.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럼요. 안아주고 내 편 아니래도 그건 뭐 보수 진보 다 마찬가지죠. 그럼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어머니인데 자식이는 우리의 어머니잖아. 나라를 위해 희생된. 그걸 갖다가 냉정하게 쳐다보는데 정말 내가 어쩌면 저렇게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때 제 마음이 많이 돌았었어. 진보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세월호 아프다고 해놓고서 남의 아픔은 저렇게 잔인하게 버릴 수 있어. 자기 아픔만 아프면 내 새끼 죽으면 그렇게 아프고 세상은 다 죽여야 되고 하면서 남의 아픔은 내 손톱민에 가시만도 못하게 잔인하게 이해 안 해줘. 이게 문제지 진보는. 보수는 두렵다고 아픔 이해 안 해주고 다 버리고 그 아픔이 두렵다고 아프게 하지를 못해갖고 그걸 받아주고 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어제 역사 다큐멘터리 보는데 이방원이 양녕대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 나왔어요. 너무 귀히 여겨서 막 주색잡기라고 뭐해도 다 오냐오냐. 그런데 말로 들어 이놈의 애고가 나중에는 기생 끌어들여서 기생 나중에 애까지 낳게 하고 그래서 몇 번을 해서 그렇게 수치를 떠니까 가뒀어. 못 나가게. 주색잡기 못하게. 그랬더니 상소를 올렸네. 보름 만에. 근데 거기다 뭐라 올린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 왕한테 왜 당신은 후궁도 드리고 하면서 나는 못하게 합니까? 반항질을 했어. 그래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야 요새랑 딱 똑같구나. 나랑 맞짱 뜨자는 거야. 그럼 부모가 조금만 잘못하고 내 잘못을 혼내켜 부모가. 그럼 꺾어야지. 부모가 완벽합니까? 실수도 안 해? 근데 부모한테 그렇게 덤비면 나만한 부모가 없어. 나만한 대통령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은 그래도 똑똑하고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의 그 아픔은 죽여야 된다는 걸 알고 이런 아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약자가 폭군이 되는 거야. 약자는 미움이 세기 때문에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폭군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편만 해서 편가르기 되고 그래서 다 미움질을 만드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야. 약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군주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 단체나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야. 현실을 창조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습이니까 이방원이 손 딱 띄게 하고
충녕대군 세종을 안 쳤잖아요. 반항질을 하고 그렇게 딱 옳다 그르다로 비교하면서 비교할 상대하고 비교해야지. 꺾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건 자기의 권한이지만 지금 자기는 왕이 아닌데 온 국민이 지금 왕을 하려고 해 다. 아주 그냥. 대통령 위에 앉아있어. 보다 못해 내가 소리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의 의식과 일치하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표를 주니까. 그치? 근데 우리 국민의 의식이 내가 위대한 이슈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너무나 약자야. 그래서 너무나 빼앗겼다고 느껴. 약자 마음으로. 그러니까 남이 받는 건 못 참아. 나는 다 받아야 돼. 맨날 싸움질이야. 단체마다 다 들고 일어나서 더 달라고 해. 그리고 윗사람들이 힘든 건 몰라줘. 정치인들도 잘하는 거 없죠. 그 약자 마음으로 편가르기에서 국민들이 데모하는 데 나와서 같이 데모해. 자식들끼리 싸우면 집안 싸움 나서 거기 제일 어른부터 나서 싸우는 꼴이야. 아주 수치를 떨어요. 온 나라가 개수치판이야. 마음을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강자 마음을 못 써서 어른 마음을 못 써서 다 아가들 약자들이 그냥 판을 쳐. 그리고 정치를 평론한다는 그런 채널이나 유튜버들을 보면 다 자기 편 잘한다 응원해. 그러면 보수 진보 갈려서 다 응원하고 왜 봐? 올바른 정치 보는 시각으로 보수가 잘못하면 그것도 혼내주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진보도 잘못하면 혼내주고 칭찬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편가르기 해서 그걸 왜 봐요? 그러고 있어. 애기야? 유치원생처럼. 어른이라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깨달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더 해안이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의식을 높이려고 하고 모르던 걸 깨치면 배우고 고치고 이게 성숙한 어른이죠. 근데 내가 좋은 말만 한 달콤한 말만 듣고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신나. 하루 종일 그거에서 뭐 얻는데. 하루 종일 그거에서. 참 큰일이에요 나라가. 예전에 잘 살던 나라 중에 다 폭망한 나라 있죠. 옛날에 사업하시던 어떤 분이 그 말 했어요. 페루나 칠레인가? 그 남미 국가 중에 엄청 우리보다 잘 살던 우리 6.25 사변 때 그 군인도 파병하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 자기 출장 가보고 너무 놀랬대요. 기업들은 다 회로 가고 왜? 다 약자 마음 쓰니까 다 달라고만 해. 강자 몇 명을 다 뜯어먹는 거야 그냥 나중에는. 그러니까 강자들은 세금으로 뜯기고 뭐로 하다 보니까 다 외국 가고 버리고 이제는 지쳐서 버리고 가고 지도자도 다 뜯어먹고 있고 돈 벌러 다 외국 간 사람이 많고 남편은 길거리는 창녀하고 애기만 수두룩한데 그 애기를 먹여 살려니까 엄마가 몸을 판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오입질 좀 많이 했대 그때는. 근데 창녀를 부르면 한 명이 오질 않는데요. 2명 아니면 3명. 그래서 한 명만 안 하면 싫다고. 우리 돈 나눠 먹어야 된다고. 일을 안 하고 받을 수 없으니까. 화대를 받으면 나누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화대를 한 명 거만 달라고 했대. 한 명 거만 줘도 된다. 근데 3명을 다 줬대.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왜 그 지경이 됐어요? 다 약자 마음으로 온 국민이. 그래서 약자 지도자를 뽑은 다음에 그 약자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약소국이 된 거죠. 현실의 상황이 약소국가가 된 거예요.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영국도 저물어 가잖아. 우리나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지금 약자 마음이 판을 치는데 아까도 힐세하는데 어떤 아가가 약자 마음으로 무조건 약자 편. 그래서 그랬어. 그래 지도자 약자 뽑아서 약자 마음 쓰는 사람 뽑아서 그냥 약소국에 불쌍한 사람 되고 네 애들한테 하나도 못 해주고 약자로 보호도 못하고 맨날 두려움에 떨면서 자랑스러운 아빠 못하고 불쌍한 아빠 하니까 좋니? 자식들한테 떳떳해?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약자 마음을 자기라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인정 안 하니까 그 약자 마음을 계속 쓰면서도 못 알아차려. 강자만 보면 미워해. 그럼 절대 강자 될 수 없어요. 강한 사람은 무조건 미워해. 우리 민족은 이게 문제야.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 나오면 못 잡아먹어서 뜯어먹으려고 하고 키워주지도 않고 다 밟아버려서 열등해지고 약자가 돼야 이제 편안하고 좋아. 그리고 약자들을 자꾸 나는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좋아해. 내 옆집에 이사와서 산다고 나 엄청 잘해주고 그분 나 되게 좋아할 거야. 나도 그분 좋아.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약자 마음이 되게 센 분이야. 아픔도 되게 커요. 보고 있으면 딱하고 눈물 나와. 하지만 지도자는 아닌 거지. 왜냐? 지도자를 보면 듬직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거기 가서 보호받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우리 국민이 어떤 마음에?
나도 그런 마음 올라와.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다 올라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다. 나머지 절반 국민은 무시하는 마음 올라와. 약자는 두 가지죠. 그 약자를 좋아할 때 지켜주고 싶고 짠해. 불쌍해. 아니면 무시하지. 약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 올라오고, 약자를 너무 싫어하고 수치스럽다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약자 마음 보고 무시하지. 우리 국민이 반반이잖아. 그 약자 마음 보고. 좀 알아차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건 다른 거야. 우리 국민이 자기 약자 마음 인정해서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약자 마음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려야 돼. 제발 좀. 부모가 약자 마음 쓰면 어때요? 여러분 좋았으니까 무슨 뭐 금쪽이? 거기에서 보면 이지연이라는 그 아가가 아들한테 막 쳐맞으면서 약자를 하지마. 속이 터져서 엄마들 많이 그랬잖아. 훌륭한 엄마예요? 그렇게 약자 자식이 막 지켜주고 싶다고 엄마 보면 짠해서 훌륭한 엄마냐고요. 약자 마음 써서.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고 강자 마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자기 윗사람한테 또 약자 마음 써야 돼. 엄마 아빠 앞에 가서는 재롱도 피우고. 우리 선조들은 나이가 5, 60 먹어도 조상님,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서는 애기 노릇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아무리 출세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대단해져도 내 제자지. 별거 있어?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막 덤벼. 자기 새끼 어린애들한테는 굽실굽실하면서 대통령한테는 욕을 쳤어. 그냥. 자기 엄마 아빠는 막 무시하고 덤벼. 나라가 어떻게 망조가 들어도 이렇게 위아래도 없고 이렇게 막대먹은 나라가 됐는지. 동반 예의지국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거예요. 그게 보다 못해 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온갖 험한 욕설에 수치 주면 너 안 나오겠지. 나올 거야. 다 덤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온 우주가 온 지구가 나한테 덤벼도 난 꼼짝도 안 해. 내가 틀린 게 없어. 내 말이 뭐가 틀려. 자기를 낳아준 애미애비, 자기 손으로 뽑은 국가 지도자한테 존경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썩어빠진 약자의식으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어. 지금 돈 많다고요? 권력 있다고요? 두고 봐. 그 약자 마음으로 어떻게 되나. 아주 약한 현실을 창조하는 그 현실의 약자가 될 거예요. 항상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현실이 오니까 그 마음 계속 쓰세요. 좋으면. 그렇게 될 거니까. 나라도 그렇게 약자 마음을 계속 쓰고 미움 쓰고 물고 뜯고 하고 더 못 받아서 한이고, 그리고 윗사람한테 그렇게 반항심이나 쓰고 약자들한테는 벌벌 겨서 그냥 약자를 이렇게 그 약자는 죽여야 되는 거지. 사람을 죽이래? 마음을 죽이래지. 약자 마음을. 왜? 약자 마음 계속 쓰면 약자 되니까. 좋아요? 계속 써봐. 여러분이 약자 마음 계속 쓰면 자식이 약자 마음 쓸 거고, 약자 지도자 뽑을 거고, 자식은 약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 약자 자식 보면서 참 행복하겠네. 우리나라 약소국가 돼서 빌빌거리면 행복하겠네. 의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 의식이 안 변하고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겠지만 모르는 분은 몰라요. 몰라도 할 수 없어. 알 때까지 얘기할 거니까. 내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수준이 저급하고 수치스러운 저질이 됐는지. 그래서 이순신의 영이 왔나 봐요. 그분이 피눈물을 흘리더라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선조가 얼마나 찌질했어. 그게 왕이야?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왕관만 쓰면 왕이야? 마음은 아주 저질. 약자 중에 약자. 그 질투와 미움을 봐. 이순신을 따르니까 참 훌륭하다. 그래도 이런 훌륭한 장군이 내 신하로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래야지 대인배지. 그거를 미워갖고 원균 말 듣고 그거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 자기를 지켜주는, 내가 못 지키면 나를 지켜주는 신하를 이뻐해야 되는데 그런 약자 마음을 써요. 그런 개미움을 써. 도망이나 가는 주제에.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된 거야. 나라가. 그런 지도자라고 해도 약자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나라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순신 장군이 받아들였어. 안 죽으면 그 손에 죽을 줄 알았어. 감옥 가서. 그래서 자기가 명예롭게 죽은 거야. 근데 이순신 장군 봐요. 절대로 항명하거나 당신이 뭔데 하거나 전복시킬 수도 있었어. 선조가 무슨 인기가 있었겠어. 국민들이 다 이순신을 따르고 내가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면 교만함이 올라와서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망하는데 내가 왕을 해야지. 이 마음 안 들 수도 있죠. 애고는. 그러지 않잖아. 내가 신하로 태어난 자체를 인정하잖아. 끝까지 선조에게 충성해서 12척 배로 나가잖아요. 그게 강자 마음이야. 딱 굽혀주잖아. 교만하게 내가 더 잘났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영가가 그렇게 아프니까
맞지. 피눈물이 나요.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충신이 없어. 충신이. 내가 충신 좀 하려고. 내가 칼 들고 다 덤벼도 내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어. 뭐가 잘못됐는지. 응? 그따위 썩어방식 약자 마음으로 개미움을 쓰면서 키보드 두들기면서 악플이나 쳐 달고 입에 걸레 쳐물었나. 그 마음을 쓰고 살면 자기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지. 또 그러겠지. 법사야 무당이야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집구석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다 그런 마음 써갖고.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하늘이 보는데 땅이 보고 왜 없느냐. 개미움질을 하고 있어요. 응? 약소국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응?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여기 한미훈련 한다고 미사일 쏘니까 하지 말래. 그러면 안 했어. 그럼 그들이 돈 내놔 그럼 다 갖다 바치고 얘 무기 다 버리고 투항이라 그럼 투항할 거야? 두려우면 두렵다고 인정해야 되잖아.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면서. 그게 아니라 포용한대. 누가 개가 웃겠어. 동네 개가 포용해서 하는 소리 같아. 그게 무서우니까 하는 소리로 다 들리는구만. 죽어도 두려움 인정 안 해요. 굴욕적이라고. 두렵지 왜 안 두려워? 전쟁 나는 거 안 두려운 사람 있나? 다 두려워요. 두렵지만 할 건 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고 아픔을 최소한 겪으려면 그 약자의 두려움에 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소리 딱 해줘야 되는 거야. 강자 마음을 써야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픔이 최소화되고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약자 마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자 마음 쓰다 빼앗겼던 과거를 잊었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이 고비예요. 다시 옛날 역사가 반복되거나 약자 마음 분리하고 다시 나라가 서거나 나라가 서야 돼. 사즉생 생즉사야. 나를 죽여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거예요. 알아차릴 때까지.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로. 내가 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뭐가 미움이 올라오고 뭘 화가 그렇게 나겠어 내가. 뭐 그렇게 화가 나겠어.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미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아니 유치원생들이 싸움질하는 거 보고 어른이 화내? 진짜 미워서 때려? 왜 이놈 새끼들 이럴 때 이게 미움이야?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싸우잖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내 민족이고 우리나라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수치를 떨면서 싸우면서 입에 개코품 물고 같은 동족끼리 뼈아픈 현실이죠. 약자 마음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약자 마음 좀 보세요. 올라올 때 이게 나구나. 이 마음이. 인정하고 내가 이거 안 쓰는 마음 쓰는구나. 알아차리고 빨리 강자 마음 여유롭고 양보하고 베풀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